건강하던 우리 아이가 심정지가 발생하면 그 충격은 더욱 심해져 초기 대처가 늦어지고 뒤늦게 응급실로 도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소아 심정지의 생존율이 10명당 1명밖에 살아남지 않는 10%밖에 안 되는 거죠. 응급의학과 전문의로서 과거에 교수 생활을 할 때, 그리고 심폐소생술 전문 강사로서 대학에서 수차례 강의와 교육을 해왔었고, 그런 강의와 교육을 해오면서 느낀 것은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소아 심폐소생술에 대한 관심과 교육 프로그램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2000년 후반부터 심폐소생술의 사회적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성인 심폐소생술의 교육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교육률이 높아졌으나 소아의 심폐소생술은 교육률이 매우 저조한 현실입니다. 실제로 대한심폐소생협회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일반인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프로그램에서 영유아, 소아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인, 보건의료 종사자, 헬스케어 프로바이더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을 위한 교육에서도 돌 안 지난 아이, 1세 미만, 이런 아이들을 위한 교육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것과 다르게 유아, 미취학 아동이나 소아, 초등학생들 이런 친구들에 대해서는 좀 소홀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실제 교육에서도 소아는 성인과 거의 방법이 비슷하며 약간의 차이점이 있으니 이 부분만 알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런 멘트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권장하고 있고 실습 없이 동영상만 보고 넘어가는 그런 현실입니다. 보건의료 종사자들을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에서는 술기 테스트를 하는데 그런 데에서도 소아에 대한 심폐소생술은 빠져 있습니다. 당연히 교육생의 관심이 매우 저조해질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된 배경은 소아를 소홀히 생각해서는 당연히 아니겠죠. 성인과 영아에 비해서 소아는 심정지 환자의 발생 빈도가 매우 낮은 게 가장 큰 이유일 것이고, 설마 내 아이에게 심정지가 올까?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어디 다치지 않게는 조심하시겠지만 심정지가 올까 설마?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실제로도 성인과 그 방법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점만 제외하고는 그 한 손으로 심폐소생술을 한다든지 먼저 심폐소생술을 하고 119에 신고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다르고, 그리고 초등학생들은 이제 막 거의 성인과 덩치가 비슷한 아이들도 많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넘어가게 되는 거죠. 소아 심정지에 관심이 좀 덜하고 교육열도 좀 저조한 편이고, 소아 심정지 환자는 발생하고 있고 또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1세 미만의 영아의 경우에는 부모가 노심초사하면서 거의 24시간을 관찰하지만 유아, 미취학 아동 및 소아,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죠. 아니, 자다가 아니면 수영을 하다 수영장에서 질식을 한다든지 이런 심정지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적인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성인은 심정지 등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대부분 119 신고를 통해 내원하기 때문에 병원 전에 구급대원의 처치를 받고 오는 경우가 많지만 영유아 및 소아는 부모님의 자가용으로 내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를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응급실에서 심정지 환자가 오는데 성인이 아니고 소아인 경우에 119가 아닌 부모님의 자가용으로 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면 사실 심정지 생존율이 굉장히 낮죠. 더욱이 심폐소생술에 능숙한 의료인조차도 의사라든지 의료인들, 그리고 심지어 저도, 그리고 심폐소생술 교육을 수없이 하고 있는 그런 강사들도 가족의 심정지 상황은 매우 당황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죠. 건강하던 우리 아이가 심정지가 발생하면 그 충격은 더욱 심해져 초기 대처가 늦어지고 뒤늦게 응급실로 도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소아 심정지의 생존율이 10명당 1명밖에 살아남지 않는 10%밖에 안 되는 거죠.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소아 심정지는 원인이 성인과 다릅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하면 생존율을 굉장히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보다 더 낮은 심정지 생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대로 된 심폐소생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고, 병원 내 의료인의 소아 전문 심폐소생술 교육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소아 심정지 빈도가 낮다 보니 소아 심정지 환자를 직접 경험하고 전문 소생술을 시행하는 경험이 매우 부족하고 이에 대한 대비가 매우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소아 전문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성인에 비해서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병원에 도착한 소아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매우 낮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를 잃은 부모님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또 본인의 잘못으로 아이를 잃게 되었다는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되는 부모님은 또 무슨 죄입니까? 그런 부모님을 바라보는 저희 의료인의 마음도 당연히 결코 편하지 못하죠. 특히 그 아이와 비슷한 아이가 있는 그런 부모님의 역할인 그런 의료인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고,
감정이입이 돼서 울컥했던 적이 수없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한심폐소생협회와 관련 전문가들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각종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막대한 비용과 강사 인력의 부족, 정부 지원 필요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 등으로 아직도 갈 길이 좀 멀어 보입니다. 수많은 교육을 해오면서 부족하다면 해결책으로 생각한 것은 적어도 우리 아이를 위한 심폐소생술은 각 부모님들이 직접 습득하도록 집중 장려하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보육시설에도 소아심폐소생술 교육이 의무화해야 한다고 돼 있고 목소리들이 계속 있지만 쉽지 않죠. 여러 가지 어떤 장비라든지 그런 정부 지원이라든지 강사 인력이 물론 부족하고요. 의무적으로 보육시설의 어떤 어린이집 교사라든지 유치원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강조를 하고 초등학교에서도 많이 교육을 하고 있지만 그런 어떤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아이를 위한 심폐소생술은 각 부모님들이 직접 습득하도록 집중 장려하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정말 심정지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대비해서 교육을 받는 분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 아이가 심장에 어떤 질환이 있다든지 선천질환이 있다든지 정말 약한 아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거의 그런 쪽은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우리 아이를 위한 심폐소생술, 우리 아이와 함께하는 심폐소생술을 각 부모님이 직접 습득하도록 집중 장려하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일단 모든 초점을 아이에 맞춘 부모 중심의 아이를 위한 소아심폐소생술을 집중적으로 습득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이 함께하기 때문에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고 재미있고 아이들도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식의 유지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실습을 해보면 놀라운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통 교육을 하고 나면 한 2년 정도 되면 거의 다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2년마다 한 번씩 지속적으로 또 강조하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아이 몸에 배게 하는 거죠. 초등학교 이상 되는 그런 아이가 있으면 함께 교육을 하기도 하면서 팀 접근적인 심폐소생술 교육을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 어린 아이, 유치원 미취학 아동 아이들은 사실 교육을 같이 하기도 쉽지 않지만 일단 그런 경험을 하게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3학년 이상 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시나리오 같은 걸 만들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죠. 만약에 우리 집에서 어떤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런 것들을 가상의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심폐소생술에 대한 시뮬레이션 교육을 해보면 정말 재미있고 몸에 배게 습득이 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공인된 소아심폐소생술 프로그램을 제대로 이수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따르는 분들까지도 더 쉽게 널리 습득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동영상을 보고 따라하는 정도의 자가교육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실제 정식 교육 프로그램에서 대부분 동영상을 보고 따라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대한심폐소생협회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고 실습 인형도 약식으로 된 것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에 쓰는 애니라는 그런 실습 인형은 굉장히 비싸고 굳이 그런 것까지 필요 없고 굉장히 저렴하게 약식으로 된 거를 구입해서 실습을 해보면 그걸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는 적어도 우리 아이의 심정지는 내가 해결한다, 이런 의욕에 찬 부모님들이 넘쳐나서 가족 중심의 심폐소생술이 폭발적으로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건강하던 아이들을 최대한 많이 지켜낼 수 있기를, 범국민적 심폐소생술이 습득돼서 우리나라의 심정지 환자 생존율이 급격히 좋아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감히 기대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